안녕하십니까, 윤버핏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 22년 분 계좌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과연 국내 ETF로 담은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해외 ETF로 담은 것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 경력이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잠시 멈췄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계좌입니다. 많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계좌입니다. 총 원금이 한 9천 정도 되니까 수익이 한 60% 나서 64% 해서 총 금액이 1억 5천 정도고요. ETF랑 펀드가 있는데 우선 펀드는 없습니다. 옛날엔 펀드를 많이 했었죠. 다 팔고 ETF로 다 전환을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금 자산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195%, 연평균은 18%.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어떤 종목이 있는가 볼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서울 미국 테크 탑 10. 이 가천 종목이 왜 두 개 있느냐면은 처음에 요걸 샀습니다. 샀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똑같이 만든 건데 수수료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그 이후에 샀고 나머지는 다 계속 이걸 샀기 때문에 금액이 이게 제일 많죠. 요건 한 1800이고 요건 1억 정도니까 대부분 다 요거로 샀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도 물론 엔비디아가 들어가지만 여긴 엔비디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엔비디아를 좀 많이 담아보는 그런 ETF를 골라보자 해서 요건 수량은 적습니다. 16주 23만원 그렇게 해외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코덱스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된 다음에 코스피를 5천을 올리겠다 이 얘기를 한번 믿어보자 해서 요것도 소량 한번 5주 한번 구매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S&P는 처음에 여기 왼쪽에 나온 이런 테크 탑 10 요걸 하기 전에 처음에 미국 S&P 500을 처음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거고요. 그래서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미국 ETF로 이전하기 국내 것을 교보악서 파워 국내 펀드입니다. 펀드. 옛날에 펀드를 대부분 했죠. 자, 2003년도 4월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때는 한 400만원이었습니다. 1년에. 샀는데 거의 20년이 됐는데 수익률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거의 2023년도 자료인데 그럼 20년 된 거죠. 그때 자료가 20년 됐는데 수익률이 42%, 20%였습니다. 너무 보면 누적 수익률이 48%, 연평균 수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실망해서 요걸 다 팔았고 그 일부를 이제 미국 요거로 산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11월 2일 날 그때 제가 스크린샷 해 둔 겁니다. 그때 요거를 이제 사게 됐었고요. 미국 S&P 500을 그때 매매 자료입니다. 그때 14,000원 정도에 1044주를 그날 샀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를 했고 자, 작년 7월 11일입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7천만원에서 1억 1천으로 올랐죠. 그 이유는 그 펀드를 다 팔고 미국 ETF를 매수를 하니까 지금 1년 만에 지금 38%, 48%, 18%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25,000원이죠. 예, 차트입니다. 제가 이때 산 것 같습니다. 2003년도 한 7월경에 이때 만 얼마 사서 지금 25,000원이 되고 2배가 된 거죠. 자, 솔테크나 이 타이거 샀는데 요거는 요때 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먼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생겨서 좀 오른 다음에 이 정도에 샀었고, 요 솔테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그런 금액이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요 시점에 샀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60% 70% 올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23년도 2년 전에 7천이었는데 제가 미국 1년 뒤에 미국 ETF로 바꾼 다음에 1억 1천이 됐고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1억 5천이 됐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수익률을 보면은 국내로 했을 때는 5.7%였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 ETF로 바꾼 다음에 12%, 또 1년이 지나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8%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미국 ETF가 확실히 좋아졌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내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국내 것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전에 코스피 오르기 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직장인들은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죠. 올해 제가 2025년 2월 26일 날 올해 600만원 입금한 제 연금 저축계좌 계좌이고요. 2월 26일 날에 600만원 입금을 한 겁니다. 자, 요건 뭐 인터넷 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600만원을 넣으면은 99만원을 무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같이 하면 100, 거의 50만원. 그리고 5,500만원이 넘으면은 118만원을 좀 줄어들죠. 같은 내용입니다. 600만원 넣으면은 한 98만원,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고요. 자, 오늘의 명언을 보겠습니다. 돈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를 바라보면 그 해법은 명료하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면 된다. 그것이 연금이든 임대료이든 주식 배당이든 상관없다.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에게 매월 일정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산이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까지 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직장인들이라면 세액공제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은 55세 넘으면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ETF 차트 아까 보셨죠? 꾸준히 오르죠? 왜냐? 그거는 ETF이기 때문에 일반 단일 종목처럼 오르고 내리고 큰 그런 거 없이 꾸준히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연금 계좌도 저희 코덱스나 미국 ETF를 추천드립니다. 자, 노후는 생각만큼 멀지 않고 생각보다 짧지 않다. 가장 잘하는 재산관리는 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비해야 할 큰 위험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무 일찍 죽을 위험이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 살 위험이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은퇴자금이 떨어진 뒤에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